네, 시청자 사연들 중에서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의 사연 중에서 골라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아들 셋과 사는 60대 가장입니다. 식구가 참 많죠.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저는 아내와 20년 동안 고시텔을 운영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오갔고 다들 제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끼던 일이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고시텔 사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살면서 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이번에 고시텔을 정리하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정리 후에 남은 것은 전세 보증금 4억과 사업빚 5천, 그 다음에 대출, 전세 대출 1억입니다. 남은 고시원 사업 대출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 아내는 고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올해 어렵사리 취업해 시흥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전세로 살다 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 전세로 거주하는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었습니다. 작년 청약을 위해 급하게 매도하면서 시세보다 1억 3천을 더 싸게 내놓았죠. 그 후 청약을 기다리며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웬걸 매도한 집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오른 집값이 생각날 때면 숨이 턱턱 막혀 밥이 안 넘어갑니다. 언제부터인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진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청약에 당첨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애써 위로해 보지만 같이 사는 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대로 집 한 채 없이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 투자해야 할지 청약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 마련에 힘을 보태주세요. 꼰대님들의 절실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꼭 이제 왜 안 좋은 일들은 이렇게 같이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두 가지가 이분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질병 사태 이후에 이런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업이 힘들었잖아요. 특히나 고시원 음,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업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집을, 또 살고 있던 집을 청약 때문에 팔았는데 이 집이 해필이면 정말로 운 나쁘게 값이 또 뛰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 속 타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기대를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이제 청약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든 좀 희망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청약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계속 그 희망 고문 같은 이런 일들만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게 좀 제일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음, 음, 특히나 지금 이제 연세가 다 네, 60대 되시고 취직을 하는 게 또 어렵죠. 아내 되시는 분은 간병인 일 네, 하시는데 이제 이게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몸은 고되고 또 음,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직업의 불안정성도 있고 지금 현재 빚도 있는 상황에서 또 네. 빚을 또 생활비도 쓰면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집을 있었다가 매도를 했는데 그 집이 뭐 2배 이상 뛰어버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상실감에다가 그러니까 그 그쵸. 올라간 가격만큼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라는 아쉬움과 또 내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또 무력감 그리고 현재 몸이 또 뭐 자잘하게 아프잖아요. 음, 보통 나이가 들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음, 거기다가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셋이나 있는데 뭐 그 자녀들한테 짐이나 되지 않을까. 또 그렇죠. 모든 지금 부모님들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뭐 자녀들이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음.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노후를 좀 꾸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걱정을 더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어쨌든 한 세 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장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직장을 구하고 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건건대님도 과거에 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지만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우리 이렇게 네 식구였거든요, 과거에. 근데 저희도 예전에 뭐 아버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도 돈을 열심히 벌고 저도 열심히 벌고 우리 아버님도 뭐 좀 열심히 벌고 하셔갖고 적어도 저희도 월세 이런 데 살고 있다가 또 조금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런 자녀분들이 또 든든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중요한 거는 서로 힘을 합치면은 이런 위기도 좀 금방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예,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요즘에 젊은 층들이 취직, 직장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알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도 보면 공사장에 막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공사 현장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공사장에서 막일도 했고 또 농수산물 시장에서 그 야채 포장하는 거 거의 막 흙을 뒤집어 쓰는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조금 더 그 부모님들이 느끼는 이 부담감과 상실감을 같이 공감을 한다면 좀 그렇게 네, 지금 정상적인 취직 활동도 취업 활동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합심을 해서 한다면 부모님들이 좀 느끼는 부담 또 그 위로 이런 것들도 좀 받지 않을까 마음의 위로도 받지 않을까 대견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꼰대님과 네, 제가 이 가정 5인 음, 가정에 이제 거주를 5인 가정이니까 적어도 방 3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거주 겸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과 또 별도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해결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솔루션은요. 예. 이분이 이제 거주와 투자하는 부분을 일단은 좀 같이 가져가는 방향, 같은 식구들이 살면서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분한테 좀 가보셔도 괜찮겠다, 내 거주집을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 이제 염창역이라고 해서 9호선에 급행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염창역에서 이제 목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여기를 이제 목2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고 이 왼쪽은 이제 목 3동, 아래쪽은 목 4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역을 좀 내가 거주와 투자로 할 수 있는 빌라를 매수하시기에 가장 좀 적합한 지역으로 보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이분들이 일단 방 3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고 이제 3룸의 집인 거고 이 지역에 한 10년 차 정도 전후한 이런 주택들의 값이 방 3개짜리 빌라 값이 한 18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격이 약 한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정도 사이로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의 자산에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끼지 않고 이분이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인데 이 지역 제가 지금 POC한 별표한 요 자리가 이 요즘 목 이동 안에서도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역세권에서는 대략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돼 있는 곳이긴 한데요. 이 주변에 보면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이 주변은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이 또 앞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규에 지정된 지역 중에서 또 이쪽으로 요 등촌동 쪽에서도 또 지정이 됐고 이 바로 위는 등촌 1구역이 있는데요. 요 지역에서 이 재개발이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이런 등촌동에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노후도 조건 자체가 이 지역을 보면 거의 한 50대 50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노후도 요건이 57%로 낮아졌잖아요. 네. 원래는 67%였는데 이게 낮아진 건데 네네. 이 57% 조건에 맞춰서 여기가 신규 구역이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별표 친 이 자리는 여기 지정이 들어가 있는 자리보다도 오히려 노후도 요건이 좀 더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60% 이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신규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 상태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시세가 3억대라고 하면은 지금 이 인근에 있는 뭐 증미역 쪽이라든지
양평동 일대, 양평동 육가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방 3개짜리 지금 시세가 5억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재개발하고 상관없는 지역들도 지금 5억대 정도로 하는데 재개발 가능성 있는 이런 것들이 3억대 정도로 한다면 저는 여기서 사실 재개발하겠다라고 주민들끼리 바람만 불기 시작하더라도요.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주변에 있는 지역 못지않게 여기선 살짝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도 가져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여기 소규모의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희망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여기를 솔루션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꼰대님 솔루션은요. 네. 서울 내에서 주거를 해결하면서 이제 투자 가치도 있고 또 혹시나 개발 가능성까지를 네. 내다보는 그런 투자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전세 5억에 살고 있고 전세 자금 대출이 1억이다 보니까 네. 4억 정도의 현금성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이제 사업 자본이 한 5천 정도의 대출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한 1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해도 되게는 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디로 보고 있냐면 지도를 보면요. 1기 신도시가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개발 바람이 불 거예요. 그쵸. 근데 분당이나 평촌 같은 데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단 3번에 같은 경우는 네. 3번 역세권에 있는 주공 1단지 같은 경우가 방 3개짜리가 있는데 특히 이 3번의 특징은요. 20평대, 23평, 24평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방이 2개짜리예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20평대로 방 3개짜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방 3개짜리 83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이 가격이 한 5억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재 갖고 있는 현금에 아까 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2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신다면 이 아파트에 방 3개짜리를 거주 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재건축이 스타트만 하면은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이 20평대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거예요. 게다가 4호선이라는 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네. 4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성, 서울에 직장이 있고 또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거주를 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특히나 앞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들이 굉장히 관심도 높을 거고 또 여기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네. 500%까지 네. 상승시켜 준다면 충분히 사업성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3번이 첫 번째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일산 지역입니다. 3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강남에서 가깝고 4호선을 이용하면은 네. 그리고 직장도 이분들이 삼성동 일대인가 봐요. 네. 그래서 삼성동 일대인데 4호선을 타고 한번 갈아타면 될 수 있는데 3번은 지금 그 평균 용적률이 한 210% 정도 됩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일산 같은 경우는 네. 평균 용적률이 160에서 180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똑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된다면 일산 쪽에 대한 사업성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리상으로는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일산을 투자할 때는 여기 킨텍스역이라고 해서 GTX가 개통되는 지역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GTX A 노선이기 때문에 네. 한 2024년 정도면 개통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은 GTX를 타고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동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올 수 2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로 바뀌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뀌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을 거예요.
거기다가 재건축 바람이 불어버렸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해놔야만 살 수 있는데 여기서도 네. 이 3호선 주염역이나 대화역과 이 GTX 역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은 네.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아요. 음. 그에 비해서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후곡마을 네. 이 학원가가 있거든요. 네. 이 학원가와 3호선 라인 사이에 보면은 네. 여기 기산 쌍용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강선마을 동신 아파트 4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두 아파트가 보면은 어중간해요. 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을 덜 갖고 있는데 네. 여기에 79제곱미터와 네. 78제곱미터가 방이 3개예요. 방 3룸이고 네. 가격은 5억 합니다. 착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억 정도 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비해서 자본이 적게 들죠.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네.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3번보다 용적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은 더 높다. 대신에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직장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은 현재로는 3번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당장은 3번이 훨씬 더 좀 직주거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몸테크를 좀 하셔서 좀 멀지만 한 2년 정도 GTX가 개통이 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참아낼 수만 있다면 여기서 GTX역까지 버스로 한 5분 정도 네. 네. 마을버스만 타면은 가서 GTX 타면은 20분 안에 네. 이 강남 삼성동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번에서 실제적으로 강남 가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입지면서 투자 가치도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 될 수 있고 거주와 투자를 병행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빌라를 가지고서 목동 쪽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대출 금액 나가는 이자가 월세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저는 차라리 그 월세 내는 돈 가지고서 4억에 내가 거주를 계속 머물 수 있고 네. 나머지 1억 5천이나 2억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지금 있는 집에서 그냥 거주 쪽으로 계속 좀 월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그대로 쓰시면서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된 자금으로 저는 도심 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강변 라인이라든지 뭐 굉장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용산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 중심부 쪽에 뭐 예를 들어 뭐 신당 쪽이라든지 이런 중간 종로 쪽 일대에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자금이면 좀 더 내가 공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어도 수익은 더 키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와 투자를 사실 분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 보고서 좀 우리 시청자분이 나는 좀 거주랑 투자랑 분리해 보겠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좀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권대님은 거주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네. 보유하고 계시면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대출을 이용하면은 자금이 한 1억 5천 내외 정도가 가용하니까 그렇죠. 현재도 1억 5천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네. 그 자금을 이용해서 별도의 투자를 하자. 네. 거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게 되면은 자양 사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심이 높은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투룸 이상은 실투자 금액이 거의 2억 5천에 3억 정도 이상 들거든요. 그렇죠. 또 한강변 쪽은 뭐 4억 가까이 이상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그 중에서 한 1.5룸을 찾으면은 한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가능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참조를 하시면 우리 이꼰대님 방식으로 좀 더 좋은 결과에 그 투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서울에 거주를 겸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빌라에 대한 솔루션과 앞으로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또 개발이 진행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일기 신도시 두 군데 지역을
우리 이제 사연자분한테 도움이 되고 자금 여건상 맞게 해답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추가 질문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거나 또는 해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 이권대님한테 다시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끝까지 네. 이렇게 이권대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사연자분한테 드리는 솔루션을 마치고 또 다음 사연 보도록